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경제신문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경제신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지 궁금하셨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에 한국경제신문 지면신문이랑 모바일 버전 둘 다 활용해서 읽고 있거든요. 지면신문은 집에서 공부할 때 밑줄 치고 적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은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평소에 경제 관련한 이슈 진짜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용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지 하고 킵해두었던 내용이 한국경제신문에 딱 보면 매번 자세하게 기사화되어 있어서 진짜 여러모로 너무나도 유용하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지들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한국경제가 이 많은 경제지 중에서 매출액이 2,485억으로 최대더라고요. 대부분 세 자릿수 대 매출인데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고요. 영업이익도 265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좋은 콘텐츠, 좋은 기사가 많으니까 신문 서비스 구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주최하는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도 있어요. 이번에 저도 한국경제에서 주최한 전시회도 다녀오고 클래식 공연도 보고 왔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공연이나 행사 좋아하시면 한국경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들 많으니까요. 찾아보고 다녀오시는 거 완전 강추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저는 도대체 경제신문으로 내용들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SG 사태라고 해서 무더기 하한가 종목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하나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을 파악할 때는 우리가 기사 하나만 가지고는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경제신문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여기에 지난 신문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날짜를 설정해서 SG증권 사태가 4월 24일에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이 기간의 날짜를 설정해서 검색어에 SG증권, 하한가, 주가 조작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된 뉴스가 나오겠죠. 저는 한번 하한가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한가라고 치니까 관련한 뉴스 3개가 나옵니다. 자, 26일자 하한가 뉴스를 클릭해 보니까요. 다단계식으로 장기간 비투했다. 330억으로 레버리지를 써서 삼천리 주가는 5배 올렸다. 자, 이걸 또 클릭하니까요. CFD 거래가 뭔지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를 시간 순서대로 쭉 보면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자, 그럼 4월 24일에 하한가로 8개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25일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25일 기사를 살펴볼게요. SG발 매물폭탄의 무더기 하한가래요. 특별한 호재 없이 폭등세를 타던 10개 종목이 24일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쏟아진 대규모 매도 물량에 하한가로 직행하거나 폭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 8개 종목의 매도 주체를 봤더니 프랑스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이었다. 대규모 레버리지를 일으킨 CFD 계좌가 손실 구간에 들어서면서 SG증권이 고객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첫 번째, 왜 프랑스 증권사 SG증권에서 매도를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 CFD 계좌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그럼 일단 우리는 CFD에 대해서 뭔지 공부를 해야겠죠? 이 CFD가 뭔지 알아야 이번 이슈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너무 편리한 게 뭐냐면요. 여기 바로 밑에 이걸 누르면 경제용어 사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모르는 내용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CFD라고 검색을 하니까 용어 설명이 쭉 나와요. 자, 쭉 읽어보고 제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CFD란 파생상품의 일종이에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매수한 가격이랑 매도한 가격에 대해서 차익에 대한 수수료만 증권사에게 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소액의 증거금만 가지고 있어도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100만 원어치를 사려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CFD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1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삼성전자 10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CFD는요, 투자자가 다이렉트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CFD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주문을 요청하면 이 국내 증권사가 장외 중개회사에게 이 주문서를 제출하고요. 그 주문서를 받은 장외 중개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게 그 주문을 전달하면
최종적으로 외국계 증권사가 주문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유명 연예인, 고액자산가, 의사, 변호사 등이 연루되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CFD가 연소득 1억 이상이거나 순자산 5억 이상인 경우에만 CFD를 투자할 수 있는 전문 투자 자격증을 줍니다. 따라서 돈 많은 사람들만 CFD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국내 증권사들은 이렇게 주문을 중개해주면서 수수료를 또 쏠쏠하게 벌 수 있으니까 한창 국내 증권사들 사이에서 CFD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증권사의 수입원이다 하면서 이 CFD 서비스에 박차를 가했었거든요. 그러면서 CFD 시장이 상당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래는 10배까지도 레버리지가 가능했는데요. 2021년부터 금감원에서 10배는 너무나도 규모가 크다 하면서 이거를 2.5배로 줄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이 비율을 지켜야 되거든요. 관련해서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같이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근데 이 유지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자동으로 주식이 청산되는 반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4월 24일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등등 무더기 하한가 종목들이 나왔을 때 매도 주체를 보니까 프랑스 증권사인 SG증권이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궁금증이었던 SG증권에서 대량으로 매도했던 이유를 알게 됐고요. 두 번째로 CFD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월 26일 기사를 살펴볼게요. 이 사태를 금융당국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주가 조작 세력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 앞서 CFD가 고액자산가만 가능하니까 큰 손들의 자금을 모집해서 레버리지를 써서 주가를 야금야금 올린 뒤에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이번에 반대 매매가 터진 거죠. 실제 이번에 하한가가 터진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 모든 종목들이 1, 2년 사이에 엄청 올랐습니다. 특히 삼천리는 작년 1월에 주가가 9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주가가 52만 원까지 올랐어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특별한 모멘텀이나 호재가 없었는데도 하루에 조금씩 상승시키다가 이번 사태로 주가를 딱 열어보니까 소리 없이 정말 많이 상승했던 거죠.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사태를 눈치채지 못한 이유가요. 한 번에 주가를 급등시킨 게 아니라 하루에 0.5, 0.2, 1%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뭔가 이상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캐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한가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살펴봤더니 첫 번째, 거래량이 적은 우량 가치주를 골라서 티 안 나게 야금야금 올렸고요. 어쨌든 빛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8개 종목의 신용거래 비중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번 SG 사태 관련주들의 신용거래 비중은 적게는 6%부터 많게는 14%까지 있는데요. 이 신용 잔고율이 너무 없으면 또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요. 보통 신용 잔고율이 5%대부터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7%가 넘어가면 위험하고 10%가 넘는 종목은 이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8개 종목 모두 신용 잔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따라서 이번에 하한가 종목들의 주가는요. 결국에는 빛이 올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용거래가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반대 매매가 터져버린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4월 28일 기사를 보니까요. 이 작업을 3년 동안 세력들이 조작을 했었고요. 이 사태로 인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4연속 하한가가 나온 사태였다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CFD 서비스를 하던 국내 증권사들은 이 CFD의 신규 가입과 매매 중단에 나섰고요. 금융당국에서도 관련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 SG발 사태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연희님은 계속 경제 뉴스를 봤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경제 뉴스든 드라마든 줄거리 파악하는 건 똑같다고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더글로리를 안 봤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더글로리가 하도 열풍이니까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럼 학폭 가해자들은 누구고 왜 동은이를 괴롭혔고 그리고 동은이는 왜 복수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드라마를 보면서 파악하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 리뷰나 뭐 기사들도 찾아보고 하잖아요. 경제 뉴스도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일어났다. 이 정도로만 처음에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 역시도 지금 이 방법처럼 똑같이 찾아보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뉴스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법은요.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일어났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만 먼저 파악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방금 한국경제 지난 신문 읽기를 통해서 시간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SG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럼 이번 SG 증권 사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만 파악하면 나머지는 계속 신문에서 뒷얘기를 업데이트 해주니까 추가적인 내용만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면 됩니다. 자, 이번 SG 사태는요, 주가 조작 세력들이 CFD 거래를 통해서 계속 신용으로 주식 종목의 주가를 올리다가 반대 매매가 터졌습니다. 그럼 CFD 거래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공부하면 나머지는 또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CFD는 고액자산가들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인데 이게 투자자가 다이렉트로 주문을 할 수가 없고 국내 증권사가 중개를 해서 최종적으로 외국계 증권사가 주문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첫 하한가가 터졌을 때 누가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했나 그 상위 주체를 살펴봤더니 프랑스 SG 증권이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SG 증권 사태라고도 부르는 것이고 어쨌든 CFD 계좌의 신용 융자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 서비스를 하던 국내 증권사들은 CFD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경제신문 읽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원인만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보거든요. 이번에 하한가 사태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핫다라고 해가지고 하한가 종목에 베팅하는 간 큰 개인 투자자들도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요. 또 더불어서 무더기 하한가 종목들 중에서 이번 사건으로 하한가를 맞았지만 이 사건을 빼고 본다면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을 때 그래도 본업을 잘하고 있는 종목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실적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한 가지 사태에 대해서 다방면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경제신문을 보고 어떻게 내용을 파악해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호기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지면 구독을 하시면 신문이랑 같이 이렇게 싱글생글이라는 게 같이 오거든요.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읽기 좋은 경제나 시사 이슈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 경제신문을 읽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싱글생글을 같이 읽어주시면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싱글생글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누가 경제 전망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GDP 증가율은 뭘 보고 평가를 하는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려면 뭐가 좋아져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주고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각국의 기축통화화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정말 쉽게 설명해줘서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 초보분들은 이렇게 한국경제신문 구독 서비스를 신청을 하셔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최소 한 달에서 3달 정도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더 심화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해지고요. 그걸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